안녕하세요. XRP 홀더 여러분들 김 대표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요. 6월 27일 오후 3시 30분이고요. 오늘은 이 리플이 지금 비트코인이 가격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900원대를 깨고 지금 2,86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XRP가 이대로 좀 더 큰 하락을 보여주는 거냐, 아니면 지금 여기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보여줄 수 있냐, 이게 되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XRP가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고 어디를 목표가로 잡으면서 수익을 좀 실현을 해야 되는지 이거를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이번 영상도 좀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일단은 XRP가 어제 악재로 볼 수 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악재로 보지 않고 호재로도 보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저 그런 기사로 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보고 좀 악재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이 조금 흔들렸었죠. 어제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 살짝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제 몇 퍼센트가 빠졌냐면은 거의 빠지지도 않긴 했어요. 0.37% 빠진 채로 이제 종가 마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지금 다시 한번 가격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는 거는 비트코인은 원래 가격을 회복을 했다. 그렇죠? 그런데 왜 리플은 이 가격 회복을 못 보여주고 있냐? 지금 가격 회복을 보여주려면은 적어도 3,000원 부근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이 악재가 터지기 전에 가격으로 이제 올라와 줘야 되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이 기사를 좀 악재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회복을 못 보여주는 거겠죠. 그래서 이 기사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 법원에서 리플과 SEC의 소송 합의안을 기각을 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기각이죠. 그런데 이게 별로 악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게 직전 업로드한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지 저번 영상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쵸? 그래서 이게 이 합의안을 기각한 거에 대해서 일단 토레스 판사가요, 법 위에 너네들 합의가 위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법이 먼저다. 그러니까 너네가 합의한 거는 그냥 너네가 항소를 철회를 해가지고 1심 판결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맞는 말을 한 겁니다. 어쨌든 맞는 말이죠. 이 회사 간의 합의가 사실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1심으로 돌아가라, 항소 철회를 해서 2심 항소 철회를 해서 1심으로 돌아가라. 1심으로 돌아가서 기존의 판결 있죠?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XRP의 판매 금지 명령, 이거를 받아들여라, 좀 판결을 확정시켜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1심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미국 법으로 룰 60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이거를 통해서 1심 판결을 수정을 요청을 해라. 제대로 자료를 갖춰가지고 이 룰 60에 입각해서 1심 판결을 수정을 해라, 이렇게 말한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수정이 안 먹힌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게요, 그냥 벌금 기존에 1억 2,500만 달러 내면 됩니다. 2천억 살짝 안 되는 돈이죠. 2천억 안 되는 돈인데 사실 이 XRP 시가총액을 보면은 168조 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재단이 갖고 있는 거 살짝 팔아가지고 내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XRP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기관한테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인 거잖아요. 그런데 기관이 이 XRP를 거래를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전에 XRP가요, 기관에 거래되고 있는 가격보다 20%에서 30%더 싼 가격으로 기관한테 물량을 넘겼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냥 기관이 이 XRP를 따로 사서 ETF를 운영하면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충분히 문제가 없는 거예요. XRP의 ETF 출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기관들이 직접 그냥 이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 가격 물량 그대로 들고 이 물량으로 ETF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기관들이 2, 30% 싸게 사서 ETF를 운영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관들이야 좋겠죠. 저희가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는 아니다. 결국에 XRP가 ETF 신청하는데 문제 없다 했잖아요. ETF 상장하는데 이 소송과는 별개라고 했잖아요. 이 소송이 합의안이 기각됐다고 해서 ETF 출시에 지장이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절대 지장이 있는 게 아니니까 ETF 출시돼서 신규 자금 들어오면은 충분히 XRP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저점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가 직전의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 XRP를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도 이거를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매수가와 목표가 이런 거를 가져가기에는 좀 지루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매수가 목표가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탈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 이탈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좀 매수가와 목표가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생각한 게 제 채널이 지금 18명입니다. 구독자가요. 좀 말도 안 되는 숫자죠. 그쵸?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늘리면서 여러분들이 매수가 목표가를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좀 한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저도 투자를 직접 하고 있는데 이 XRP나 뭐 무브먼트 이번에 큰 상승 보여줬었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세이코인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를 다 매매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문자를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화면에 제 핸드폰 번호를 띄워드릴게요. 010-2858-8008이거든요.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문자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XRP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로 모든 코인을 매매를 할 때, 매수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바로 공유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도를 할 때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로 리플을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아침에 또 단타로 수익을 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야겠죠.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저는 절대로 이미지로는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안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작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전 이미지 말고 제 업비트 계좌, 업비트 앱을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쵸? 저번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영상이거든요. 6월 27일 이거 보면은 제가 이 날짜를 표시했는데요. 여기 있네요. 여기 6월 27일 오전 9시 52분에 영상을 녹화한 거예요. 매도하기 전에 영상을 녹화했던 거고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오늘은 포켓 네트워크에서 좀 수익을 좀 먹었습니다. 보시면은 포켓 네트워크에서 3억을 들어갔어요. 3억을 들어가서 16% 정도 먹고 좀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5천만 원 정도 수익을 제가 아침에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들, 이런 단타 수익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린다는 겁니다.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공유를 드리는 거니까 돈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돈이 더 됩니다. 그쵸? 여러분들한테 짤짤이로 돈을 받는 것보다 사실 그 매매를 하는 게 돈을 더 많이 벌어요. 오늘만 해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금전 요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뭐 가입 요구 할 것도 없습니다. 저 업비트만 쓰는데 뭐 가입 요구를 뭘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절대 없이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문자로 리플이라고 남겨주시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있어요. 뭐 요구까지는 아닌데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제 채널 좀 같이 좀 저점에서 구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기분 좋게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일단 여기 번호로 이렇게 리플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 포켓 네트워크 예를 들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포켓 네트워크를 49.8원에서 매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유를 드리냐면은 저 지금 포켓 네트워크 50원 아래에서 매수할게요.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공유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도할 때도 16% 먹었잖아요. 딱 이때 매도 물량 많이 들어오니까 뭐 더 상승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매도 물량 많이 들어오네요. 지금 수익률에서 그냥 바로 매도하겠습니다. 물량 던지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좀 재밌게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뭐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관심 있는 분들은 문자로 남겨주시고 리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제가 어디서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게 악재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 소송 기각에 대해서 제가 악재가 아니다. 뭐 호재도 아니지만 악재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2,830원에서 여러분들한테 비중을 실어서 매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격까지 내려오면. 근데 이 가격까지는 뭐안 내려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가격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차트를 좀 줄여서 봤을 때 28년이 아니라 18년 죄송합니다. 18년이죠. 18년도 고점에서 이 고점에서요. 이번에 상승을 보여줬던 데 있습니다. 여기 상승을 보여줬을 때 변곡점이라고 하죠. 이 변곡점에서 선을 이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18년도 고점과 그리고 24년도 상승을 보여줬을 때 이 변곡점을 이은 선이 이 노란 선이다. 그런데 이 노란 선이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요. 보시면은 이쪽에서 지지를 계속 받았죠. 보시면 계속 지지 받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지지를 계속 받았고 그 다음에 이 다음으로 돌아서 왔을 때도 계속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에도 돌아와서 봤을 때 지지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란 선을 이탈을 하니까 빠르게 단 하루 만에 이 노란 선 위로 안착을 해주면서 다시 노란 선을 리테스트하러 갔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보실지 모르겠는데 다시 노란 선을 이렇게 하루 만에 올려놓고 이 노란 선을 리테스트하러 지금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려준 그런 신뢰도가 높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 기사가 악재가 아니라는 거를.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내려왔을 때 당연히 저점 매수 기회다. 2,830원에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매수를 하셔야 된다. 비중을 늘려서 여기 놓치면은 여러분들 더 비싼 가격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서는 좀 매수를 하시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죠. 3,010원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물량을 한번 덜어내셔라. 그러니까 이 3,016원에요. 피보나치 236 라인도 있고 황금 레벨이죠. 피보나치 236 라인도 있고 초록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도 있고 매물대도 있고 4개나 있습니다. 이 4개나 있다는 거는 이 저항의 요소가 굉장히 쓸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물량을 덜어낸 다음에 이렇게 눌림목이 왔을 때 여기에서 물량을 한번 다시 잡아가 보자. 그러면은 이런 단기적으로 이런 상승 캔들을 여러분들이 다 발라먹을 수가 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대응을 꼭 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2,830원에서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3,010원이 왔을 때 비중을 줄이시고 뭐 다 매도를 하셔도 상관없고 뭐 50%만 하셔도 상관없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눌림목은 제가 또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도 시청을 해주시고요. 일단은 이렇게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단타로만 계속 설명을 드리는지에 대해서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비트코인이 좀 도미넌스 시장의 자금을 빨아가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빠지면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뭐 저번 영상에서 이 테더 도미넌스랑 뭐 비트코인 도미넌스 이거를 다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잠깐 테더 도미넌스만 볼게요.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테더 도미넌스를 보게 되면은 지금 테더 도미넌스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러면은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엄청 빠졌어요. 이게 테더 도미넌스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는 코인으로 자금이 유입이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테더 도미넌스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떨어지는 건요. 결국에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알트코인들의 자금이 테더로 빠진 겁니다. 테더로 빠졌으니까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알트코인들의 자금으로만. 그리고 다시 테더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알트코인들로 이 자금들이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이 자금이 지금은 비트코인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비트코인 가격이 빠질 때가 올 겁니다. 제가 마지막 상승을 하고 있다고 했죠.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마지막 상승이 끝나고 비트코인이 가격을 뱉어낼 때 그리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까지 뱉어낼 때 이때는 알트코인들은 다 죽어 나갑니다.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요. 알트코인들은 30%, 40% 이렇게 빠지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이게 왜 이 정도까지 빠지냐면은 신규 자금도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고 이런 자금이 들어오고 있지 않는 시장에서 알트코인 가격이 못 버텨주는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도미넌스를 뱉어내기 전에 이 자금들이 알트코인으로 넘어가기 전에 무조건 알트코인들 가격 박살날 거니까 지금은 비트코인 버티고 있을 때 단타로만 접근을 하셔라. 뭐 초단타까지는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뭐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라. 그리고 알트코인 가격 박살났을 때 비트코인 조정받고 알트코인까지 싹 조정받았을 때 가격 무너졌을 때 그때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으로 들고 가는 거지. 지금 애매한 자리 뭐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들고 가려고 하면요. 대차게 물려버립니다. 비트코인 가격 뱉어낼 때 이렇게 대차게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가져가셔라. 지금은 장기적으로 가져갈 때가 절대 아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디예요? 여기 가격이 2,670원까지 떨어졌어요. 최근에.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해서 여기 저점이네. 뭐 되게 잘 잡으셨습니다. 사실. 근데 여기서 잡았다고 했더라도 4,000원 갈 거니까 4,000원까지 홀딩할래. 이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가격 뱉어내면서 시장으로 자금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로 이 XRP가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XRP가 4,000원, 뭐 5,000원까지 가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다 받고 비트코인에 몰려있는 자금이 다시 테더로 옮겨진 다음에 알트코인까지 싹 조정을 받은 다음에 이 테더가 다시 알트코인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가 대불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오늘 영상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좀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갑자기 끝내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 들으셔야 될 정보는 다 들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